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집변입니다. 오늘 2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 2강에서는 신체 증상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1강 먼저 숙지하시고요. 2강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많이 걱정하시는 하나의 증상이고 걱정이기도 해요. 심장 관련된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장이 안 좋은 사람과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증상이 있기 때문에 쉴 때 편해요. 움직일 때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안을 겪는 분들은 쉴 때 불안해요. 왜? 자꾸 얘기 불안이 일어나죠. 이러다가 증상이 오면 어떡하지? 증상이 왔을 때는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경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할 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혈압이 오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때 막 그 당시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50m 달리기를 할 때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재보면 오히려 불안할 때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더 낮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지금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느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더 무서워하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 달리기 할 때가 심장 박동수가 더 많고 혈압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요,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죠?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요. 맥박이 더 상승해요. 너무 내 몸이 건강해서 달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이제 걱정 안 하시겠죠? 심장 관련돼서 심전도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들 건강합니다. 더 이상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숨을 쉬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호흡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호흡이 서서히 적어집니다. 그러나 불안을 겪는 분들은 반대죠. 오히려 호흡이 너무 많이 돼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 당시에 호흡이 안 되던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호흡을 과호흡을 해서 문제가 와서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앞서 말했듯이 투쟁도피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많이 끌어당기다 보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안 좋았으면 오히려 이렇게 호흡을 끌어당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숨을 쉬지 못할 거라는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제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다가 내가 미칠 것이다. 이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러다가 내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은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전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게 발병이 됩니다. 먼저 유전력이 있다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유전력이 있을 때도 23세 이전에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환청, 이명과 다릅니다. 환시,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대화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쵸? 유전력이 있어도 확률적으로는 23세 이전에 이런 증세가 없으면 어떻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유전력이 있어도 내가 걸릴까 말까인데 유전력이 없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준다고 해도
쉽게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심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불안으로 죽을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신체 증상, 이 신체 증상 자체가 우리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투쟁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내 몸이 싸우고 도망갈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반응인 거죠.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기억 상실증에 걸릴 것이다. 바보가 될 것이다. 자, 평상시에 불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경을 보다 내가 일상에 뭔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불안을 겪다 보니 신경이 분산되어서 나의 신체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요. 나의 불안 증상을 관찰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과거와 달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억적인 부분에서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신경을 어디로 분산시켜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 나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신경안정제 그리고 항우울제 자체가 우리를 조금 느슨하게 이완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한다거나 기억을 요하는 작업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단약을 하게 되면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자와 부자로 나눠볼게요. 전자는 스스로를 돌보면서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를 돌보면서 마음 챙김을 해주고 극복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내가 거북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더니 어떻죠?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됐고 결국은 극복을 해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지금 처지를 탓만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 탓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내담자들을 봤습니다. 노력하시는 분은 빛을 봐요. 하지만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오늘부터 선언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조금씩 나아가겠다. 그리고 끝내 극복하겠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하셔서 극복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의지를 북돋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강이었는데요. 신체 증상에 대한 오해, 불안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3강에서는 어떻게 인지 왜곡을 바로 잡아서 불안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